4년 전 토트넘은 8부 리그의 팀을 상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린 FC라는 팀인데 저기 리버풀 근처에 있는 팀입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서 10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5만 명 정도의 시골이었죠. 회계사분이 구단주였습니다. 선수들은 간호사, 교사, 환경미화원 등 정말 이 팀이야말로 조기 축구의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당시에 8부 리그였지만 현재는 6부 리그로 테머스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토트넘이 마린 FC와 붙게 됐을 때에도 화제가 되었는데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양 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먼저는 무리뉴 감독의 가장 큰 불운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축구 열기가 완전 식어버렸습니다. 팬과 선수가 대면하는 것 자체가 마치 불법이 되어버린 시기였기 때문에 마린 팬들은 손흥민, 케인, 베일, 무리뉴 감독을 볼 수 없는 것만으로도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BBC에서는 당시에 손흥민과 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었고, 무리뉴 감독은 당시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이기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죠. 회계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뷔페를 운영할 수 없지만 레비 회장을 위해서 5성급 도시락을 준비했고 경기장에 깔린 카페도 청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빈 대접을 했습니다. 거기다 손흥민은 출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기억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2025년에 토트넘의 FA컵 64강, 아니 5부 리그 테머스의 64강 이 경기는 낭만 축구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8부 리그 마린 FC와의 경기 때와는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최신식 화려한 경기장, 수만 명의 응원 소리와 함성에 익숙해 있던 축구 팬들은 그나마 본머스의 경기장인 110년 된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11,000석 규모의 허름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BBC 중계진마저도 당황을 하면서 카메라 설치 자체가 난감해졌던 그 경기장이죠. 500석의 자리와 나머지 3,000여 명이 서서 구경할 수 있는 경기장. 마린 FC는 그래도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었고 스탠딩 1,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경기장이고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경기장이었습니다. 테머스 경기장은 임시 하판이나 철제들로 보수를 해놓았고 토트넘 버스는 아스팔트 카펫은커녕 비포장길에 출렁출렁하면서 도착을 하고 선수들은 질퍽거린 땅을 걸으면서 테머스 팬들에 둘러싸여서 입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도착했을 때 팬들은 의외로 엄청난 환대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머스에서 가까운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없어서 지역팀을 응원하는 것도 애매했고, 그렇다면 영국인들이니까 토트넘의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았다면 예를 들어서 아스날처럼 사카, 라이스 같은 선수들이요. 그런데 토트넘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후보 솔랑케, 한두 번 대표팀에 차출 경험이 있는 메디슨 빼고는 아예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주전 선수들은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었죠. 이제 그것도 아니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만 보고 볼 뿐이겠죠. 실제로 딱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미지근하다가 손흥민이 나오자 큰 소리로 소니를 외치고 한 팬은 손흥민의 손잡기를 성공하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낭만 축구는 경기 시작 전까진 그래도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그물을 보수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구단 관계자나 스텝이 하는 게 아니라 테머스 선수들이 목마를 태워서 테이프로 휘감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먹고 자고 축구만 하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테머스 선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부 리그 팀 소속인데 임대로 테머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와 몇몇 외에는 투잡 선수들이었습니다. 샌드위치 배달기사, 중학교 체육고사 코치, 벽돌공, 세일즈맨, 엔지니어, 택시기사, 건설업자, 마케팅이사, IT 기업 직원들로 구성된 세미프로 선수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경기가 신기하고 설레이겠습니까? 그리고 스포츠맨십이 있다면 토트넘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어차피 패배야, 그러니까 힘 빼지 말고 괜히 선수를 다치게 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냥 적당히 해, 그럴 리 없죠.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결과는 모르는 거다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테머스 선수들은 정말 시작부터 저돌적으로 나오면서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인조 잔디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기가 진행되어서야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64강에서 5부 리그 팀을 상대하는데 전날 미리 호텔 잡고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토트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낭만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민망하고 굴욕적인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수십억을 받는 선수들이 왜 이럽니까? 형편없는 크로스와 슈팅들, 상대 압박에도 고전하는 광경까지 보게 됩니다. 베르너는 뭐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로는 상대 선수에게 계속 밀리면서 급기야 신경질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 뭐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나마 메디슨이 테머스 팬들에게 뭐 영웅이 되고 싶은지 또 슈팅 남발을 하는데, 슈팅이 위력적이면 뭐합니까? 정작 미드필더로서는 제 역할을 못하면서 템포를 끊어먹고 비수마만 더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점점 토트넘 팬들은 이 경기 승부차기까지 가는 건 아닌지, 패배하는 건 아닌지 공포감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 테머스 선수들이 지칠 걸로 예상했지만 토트넘의 허접 경기력을 보면서 승산이 있다고 느낀 건지 멘탈로 버티면서 후반마저도 0대0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토트넘에게 낭만 축구입니까? 굴욕 축구지? 네. 이 경기를 손흥민은 출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4년 전 마린FC와의 경기에서도 그랬듯이 그냥 뭐 바람이나 쇠로 나온 듯 동료들 응원하려고 했죠. 손흥민은 벤치에 있지만 이미 팬들에게 포위된 듯 갇혀 있었고, 추운 날씨에 몸이라도 풀려고 하면 팬들이 신기한 듯 계속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으로서는 팀이 굴욕적인 경기를 할지라도 동생 조카들이 경기를 통해서 경험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동요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90분까지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겠죠. 결국 연장전에 손흥민이 투입이 되었고 토트넘 주전들이 더 출전하자 경기력이 완전 달라지면서 차이를 알게 해줬습니다. 테머스는 손흥민을 출전시킨 것만으로도 성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드리블로 질주를 하고 파울을 당한 장면은 뭐 용인 조기축구의 모임 경기에서도 본 듯 했습니다. 왼쪽을 휘저으며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가고 정교한 코너킥까지 보여주면서 테머스 팬들은 축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연장 30분 안에 3대0. 차라리 전반전에 정예 멤버 출격시키고 차이를 낸 후에 교체를 했다면 이렇게 시간 낭비는 안 했을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런던으로 돌아가야 교통체증도 덜 겪을 거 아닙니까? 경기가 끝난 후에 순식간에 손흥민은 내복 차림이 되었습니다. 아, 민망하여라.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손흥민 유니폼 쟁탈전이 치러졌고 빠르게 버밍어 임대 선수가 차지하게 되면서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베크롬튼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손흥민에게 받은 사인 유니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특별한 순간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네이선 치쿠나도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느낌. 놀라운 결과와 훌륭한 경험이 굉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팀의 경기력에 만족을 한 거겠죠. 그리고 구단도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손흥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테머스의 공식 사진 기자는 손흥민에게 테머스 마스코트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길 부탁하면서 추억의 사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대부분은 이 경기가 진짜 잊고 싶은 경기였겠지만 손흥민은 잠깐의 출전으로 테머스에게 진정한 낭만을 선물해 주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있으면 이런 낭만 축구도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팀만큼은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이제부터 뭐 남은 경기에서 낭만이란 건 없습니다. 전쟁이니까요. 전례 없는 아스날 폭격, 무실점 가보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 끝.